2025년 9월 디지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한 달 동안 가장 위험했던 사이버 공격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6입니다. 2025년 9월 딱 16개의 보안 취약점이 전 세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놨는데요. 지금부터 이 위험한 결함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업과 우리 같은 개인들을 위협했는지 하나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9월의 전반적인 위협 환경을 훑어보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 시스코와 사이트코어 침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왓츠앱과 애플을 겨냥한 제로클릭 공격의 원리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9월의 사이버 위협 환경부터 시작해보죠. 이달엔 어떤 취약점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 공격자들의 주된 타겟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이었습니다. 특히 보세요. 전 세계 네트워크의 중추인 시스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TP-링크. 바로 이 두 곳에서 심각한 결함이 떠져 나오면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전체 16개 취약점 중에 무려 7개가 원격 코드 실행, 그러니까 RC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격자가 지구 반대편에 앉아서도 그냥 내 컴퓨터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시스템에 맞는 열쇠를 그냥 넘겨준 셈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사건 파일, 시스코 침해 사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격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잦은 결함을 어떻게 조합해서 철옹성 같던 기업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 공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트킷이라는 녀석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지독한 악성 코드인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숨어있는 도둑 같은 존재예요. 컴퓨터 전원을 켜면 운영체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보다도 먼저 실행되니까 웬만한 백신으로는 잡아내지도 없애지도 못하는 거죠. 정말 골치 아픈 놈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공격자들의 4단계 작전 계획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2개의 취약점을 엮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 이니시에이터라는 부트킷을 심어서 컴퓨터를 껐다 켜도 절대 사라지지 않게 자기만의 아지트를 만들죠. 세 번째 단계가 교묘한데 VPN 서비스를 해킹해서 라인바이퍼라는 진짜 나쁜 놈을 몰래 들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인바이퍼가 외부의 공격자랑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완전히 자기 것처럼 부리는 거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네요? 결국 이 공격은 두 악성 코드의 환상적인 팀플레이 덕분에 성공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레이 이니시에이터는 조용히 침투해서 자리를 확보하는 잠입 전문가, 그리고 라인바이퍼는 그 자리를 기반으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행동대원.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했던 거죠. 한 놈은 둥지를 틀고 다른 놈은 그 둥지에서 활동하고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아마 들으시면 아,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하는 실수, 아주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바로 제품 설명서에 있는 기본 비밀번호, 그거 귀찮아서 안 바꾸고 그냥 썼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공격의 기술적인 핵심은 역직렬화 취약점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인 척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보안 검색대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우리 직원이네? 하고 믿고 문을 열어주는데 사실 그 안에는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거죠. 시스템을 속여서 스스로 공격 코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일단 문이 뚫리니까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습니다. 공격자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먼저 윕스틸이라는 악성 코드로 풀어서 집안 구조를 샅샅이 파악합니다. 어디에 귀중품이 있는지 정찰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얼스엄이라는 도구로 외부랑 연락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뚫고요. 마지막으로 샤프하운드 같은 도구로 비밀번호나 중요 파일을 싹 훔쳐서 7집으로 압축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전형적인 강도의 수법이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브리핑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소름 돋는 공격 유형일 텐데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링크를 누르지도 않았고 파일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염되는 공격, 바로
제로 클릭 공격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내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클릭이 0번 필요한 공격입니다. 피해자가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격자가 보낸 메시지를 받기만 해도 심지어 그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감염이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편함에 꽂히는 순간 터져버리는 폭탄 편지, 그게 바로 제로 클릭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정말 도미노 같습니다. 첫째, 공격자가 워셉으로 특수하게 만든 메시지를 보냅니다. 둘째, 워셉의 허점 때문에 내 폰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공격자의 서버에서 악성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요. 셋째, 폰이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순간 이번엔 애플 운영체제에 또 다른 허점이 터집니다. 넷째, 이 허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고 결국 폰은 공격자 손에 넘어가는 거죠. 워셉의 취약점과 애플의 취약점이 절묘하게 연계된 겁니다. 결국 이 공격은 두 개의 무기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워셉의 취약점은 말하자면 배달부 역할을 한 거죠. 악성 이미지를 우리 집 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애플 운용체제의 취약점이 바로 실제 무기입니다. 문 앞에 놓인 그 폭탄을 터뜨려서 집안을 장악하는 역할. 하나는 배달, 하나는 공격. 이 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공격들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뭘까? 그리고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공격들을 쭉 분석해보니까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공격자들이 주로 노리는 약점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역직렬화처럼 시스템의 신뢰를 악용해서 속이는 방식. 두 번째는 명령 주입처럼 시스템에 대고 직접 나쁜 명령을 내리는 아주 대담한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증 결함처럼 그냥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을 무력화시키고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결국 속이거나 명령하거나 뚫고 들어오거나 이 세 가지네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들도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 일종의 디지털 위생 관리만 잘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나오는 것들, 이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패치는 바로바로 하고, 오래된 장비는 과감히 버리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바이러스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스코 사례를 보셨듯이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최신 공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책상 서랍이나 창고에 처박아둔 채 잊어버린 그 오래된 공유기나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가장 큰 보안 구멍은 아닐까요?